안녕하세요.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 어린 시절 감동 깊게 읽은 동화책 한 권이 그 어른이 돼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아이들이 장애를 다룬 동화를 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시선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오늘 일과 사람 초대 손님은요, 장애를 다룬 동화로 정말 베스트셀러로 또 많은 또 장애인들을 또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기 동화 작가, 우리 고종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먼저 이렇게 뵙게 된 거 영광이고요. 아유, 무슨 말씀.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열심히 뭐 강연이라든가 저술은 뭐 늘 하고 있는데 네네. 늘 바쁩니다. 제가 죄송한데 좀 뒷조사 좀 했습니다. 우리 작가 그러셨어요? 선생님. 네. 참. 1992년 신춘문예 단편소설 선엄으로 등단하신 후에요. 네. 20년 동안 가방 들어주는 아이, 아주 특별한 우리 형, 안내견 탄실이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등 190여 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동화 작가이자 최고의 작가 맞습니까? 아유, 과찬이신데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사람입니다. 아까 뭐 강의도 다니시고 집일도 하신다고 네.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연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뭐 일반인들 한 160번 정도 가고 책을 한 20여 권 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거의 눈 뜨고 있을 때는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죠. 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일반 기업으로 강의를 나가시면은 사실 이제 저희 말로는 이게 짭짤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 초중고 학생들은 사실은 교육적인 의미에서 많이 가고 바쁘기만 예. 하시잖아요. 거의 이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그 규정이 굉장히 박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교통비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네네네. 그 강의 자료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네네네네. 어린이들에게 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장애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알려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으로 가고 있죠. 네. 그럼 우리 작가님은 일단은 동화책, 네. 또 뭐 저서 또 강의도 하시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네. 요거 하나만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부탁의 말이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뭐 일단 좀 책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 가급적이면은 조금은 공부에 너무 함몰되지 말고 네네네네. 그 다양한 경험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연습하고 훈련해서 커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 우리 네네. 사회가 좀 사랑이 넘치고 이웃을 배려하는 네. 그런 사회가 되려면 결국 사람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 작가님 뭐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특히 그 새날 도서관인가요? 네. 거기에 애정을 많이 쏟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새날 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이냐면 장애인들 위한 도서관입니다. 네네네. 장애인들이 대부분 집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들 우리가 재가 장애인이라고 불러요. 네네네. 책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그 책을 대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책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네. 다 읽으면 반송하고 이런 그 우편 배달 도서관을 오래전부터 했었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다행히 없어졌습니다. 왜요? 없어지는 게 다행이에요. 오히려요? 예, 왜? 지역마다 도서관들이 이제 많이 생겨서 오히려 좋은 뜻으로. 편한데 예, 가까운 네네네네. 곳으로 많이들 접근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없어져서 지금은 거의 이제 필요한 아주 희귀한 자료들만 가지고 있고요. 네네네. 일반 대출은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새날 도서관이라는 게 네. 생김으로 인해서 각 지역 자치단체와 또 장애인을 위한 또 그런 또 도서관을 위한 시초라고 해도 되겠네요. 뭐 옛날에는 그랬죠. 장애인이 네.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전혀 안 될 때는 그 몇 권 안 되지만 수천 권의 장소를 보내주고 받고 하는 통해서 장애인들이 책을 읽고 네. 자기의 삶을 개발하거나 어떤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었죠. 네. 뭐 여러 가지 저서도 있지만서 특히 동화 작가로 유명하시잖아요. 네. 근데 동화 작가분한테는 궁금한 게요. 네.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을까 참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동화 작가의 어린 시절 꿈이요? 네네네네. 막 상상의 나래를 필 것 저는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네네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장애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너는 커서 의사가 되어서 네. 그런 너와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되어라. 딱 보니까 의사는 별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앉아서 처방전이나 써주고 그냥 뭐 앉아서 청진기나 대는데 사실 네네네. 그게 전부가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의사의 꿈을 갖고 있다가 네. 그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곡절 때문에 결국은 동화 작가가 됐죠. 네. 근데 이 동화 작가가 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는 참 쉽지 않은 길이잖아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많은 직업 중에서도 동화 작가를 선택하신 이유라면은 계기가 제가 있을까요? 그 동화 작가가 된 것은 뭐 제가